그 제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캠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후보님을 모시고 선거 전략과 정치 철학,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간통하는 우리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님께서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시면서 의원님께서 꼭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유와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대선의 시대 정신, 코로나 위기를 지금 온 국민이 너무 고통스럽게 겪고 계시는데 저는 경제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90년대 이후에 지금 30년 가까이 계속 추락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이게 앞으로 5년, 10년간은 최소한 꼭 필요하다. 어느 후보보다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 근데 성장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 성장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고 불만이 있으면 그게 정치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개혁, 이런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성장의 열매를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드려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제 성장을 하되 이 성장의 열매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잘 분배가 되느냐. 그래서 결국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는 선순환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저희 꿈이고요. 야권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 정부에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분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는 또 입당을 하셨는데 좀 이분들이 현 정부에 계시다가 이렇게 야권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된 배경은 좀 무엇이라고 좀 보고 계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후보님의 비교 우위가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뭐 출마하는 거야 그분들 자유고요. 제가 알기로 그분들 두 분 다 뭐 피선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본인들 선택이고 본인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뭐 어느 특정한 한 분야만 이렇게 좀 안다고 해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서 검사 시절에 또 판사 시절에 뭐 훌륭한 검사였고 또 훌륭한 법관이었다는 거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다음 대선이 어떤 대선이 돼야 되느냐. 제가 국민들께 제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이 과거를 보고 투표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뭘 제일 잘하고 뭘 제일 열심히 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한 거는 생각나는 게 거의 없고 열심히 한 거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진 분들, 검찰총장, 또 뭐 감사원장도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런 분들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게 이게 다음 대통령이 할 일이 다음 정부 5년 내내 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만 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우리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노동, 복지 이 수많은 정말 시대적인 과제들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나 그 정권이 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만 열심히 한다?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세계와 경쟁해서 진짜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개혁 보수, 보수의 새로운 길을 찾자 이런 예.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지향하는 개혁 보수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앞으로 보수가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개혁 보수 뭐냐? 개혁 보수는 옛날 낡은 보수에 비해서 일단 첫째 훨씬 유능한 겁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낡은 정치에서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 번째는 저는 이 주장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데 보수가 너무 좁은 헌법 가치에 파묻혀 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자유도 있고 자유가 있으면 평등도 있고요. 성장이 있으면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요. 헌법에는 공정과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가치를 확장을 하자. 그래야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국민들께서는 자유도 바라지만 평등하길 바라고 공정하길 바라고 정의롭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보수는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헌법에 나와 있는 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게 우리 헌법에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지키자. 그런 개혁 보수로 만약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보수 정당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셔서 예. 좀 질문을 추가로 드리면은 예. 앞으로 8개월간 저 후보님 계속 따라다닐 꼬리표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질문을 드리는 저도 좀 불편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예, 대반의 질문 정치 그 정도 뭐 많이 탄핵의 강 이런 예. 말들이 계속 예, 따라붙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경선이나 이제는 대선 나가셨을 때도 8개월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8개월간이 아니고요. 최소한 지난 한 5, 6년 동안, 계속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사이가 멀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제일 큰 거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정치를 하니까 늘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탄핵은 저는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 말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탄핵의 강을 왜 건너야 되느냐? 우리가 탄핵이라는 그 문제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된 그 문제에 계속 발목이 잡혀가지고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걸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또 5년 더 연장하는 거기에 그냥 우리가 도움을 줄 뿐이다.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 제가 다 포용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탄핵에 소신을 가지고 찬성했던 저 같은 사람도 서로 포용을 해서 이게 같이 가면서 이제는 미래를 보고 이제는 이 대선에 임해야지 분열을 하고 서로 갈등을 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에서 정말 승리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거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선거는 사자구도로 되었고 이번 선거는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 현재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계신데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선거가 사자구도라 그러시면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니까 지난 선거 오자구도. 어쨌든 지난번에는 분열돼서 대선을 치르는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이 있지만 국민의힘 밖에 후보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다 이렇게 포함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당 바깥에 계신 분들도 입당의 타이밍을 언제 할 거냐 이거야 본인들이 선택하실 거지만
그분들한테 완전히 열린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고 또 경선 룰 같은 것도 그분들이 절대 불공정하다라고 불평하지 않을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러면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 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지지율은 최근에 와서 저는 약간 좀 꿈틀거리는 그런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은 상대방하고의 경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대선은 자기 이 긴 레이스에서 자기하고 싸움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약 발표하고 나라를 어떻게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께서 과거를 청산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선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다음 대통령은 5년간 우리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대통령이 좋겠느냐라는 약간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투표가 될수록 저는 저한테 그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